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군대 제대 이후에 건설 현장에서 쭉 일을 해오고 있어요. 흔히 막노동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요즘 한밭집 아줌마 때문에 체력이 딸리는 기분이에요. 며칠 전에는 일하다가 코피를 쏟기도 했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 위로는 형이 1명, 누나가 1명 있는데요. 형이랑 누나는 모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저는 책을 펴기만 하면 딴 생각이 들었고요. 일찌감치 공부는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렸죠. 부모님도 어떻게든 저를 공부시켜 보시려고 애를 쓰셨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첫 시험에서 반에서 꼴찌를 하는 저를 보고는 저를 공부시키겠다는 생각은 포기하셨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에 1년 정도 신나게 놀다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친구들하고 당구나 치고 술 먹고 노는 것도 재미는 있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니 집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연히 아는 친구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다 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처음에는 벽돌이나 모래를 나르는 단순하게 힘을 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 한 달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일을 마치고 샤워하고 집에 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꽤 돈벌이가 괜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붙이고 일하기 시작한 게 벌써 수년이 되었네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막노동 일을 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수년째 꾸준히 일도 하고 월급 타면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하는 걸 보시고는 밥벌이라도 한다면서 용하게 생각해 주시는 듯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식사 시간인데요. 힘들게 일하고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거든요. 여러 건설 현장을 다니다 보니 한밭집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경험한 한밭집은 대부분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한밭집 아줌마랑 재밌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몇 달 전 지방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항상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한밭집 식사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일하는 건 사실 매번 거의 비슷하니까 큰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이번 건설 현장도 나름 규모가 있는 공사여서 현장 안에 한밭집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드디어 첫 식사를 해볼 때가 되었는데요. 음식을 먹어보는 순간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건설 현장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한밭집 사장 아줌마도 푸근한 인상에 친절해서 느낌이 매우 좋았어요. 한밭집 아줌마에게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칭찬했더니 아줌마도 기분 좋아하셨죠. 저는 막내라서 성격이 부침성 있는 편이기도 했고요. 특히 아줌마들하고는 쉽게 친해지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자가 없는 건설 현장이다 보니 한밭집 아줌마라도 친하게 지내면 재밌잖아요. 이 현장의 한밭집 아줌마랑도 금방 친해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공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어서 저는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하고 숙소에서 단체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건설 현장에서도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했죠. 그런데 숙소가 가까우니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밤이면 밤마다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술을 마시기는 하는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은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는 편이라서 같이 마시면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다들 그렇게 술고래처럼 마셔놓고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아무튼 저는 피곤하고 취했다는 핑계로 먼저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해서는 어김없이 술판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나와서 동네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분쯤 걸었을 때 길 건너에서 한밭집 아줌마를 보게 되었어요. 장을 보고 가는 길인지 양손에 봉지를 가득 들고는 현장 근처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얼른 길을 건너서 한밭집 아줌마에게 갔어요. 산책차 나왔다고 말하고는 짐을 같이 들어드리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식당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안면을 튼 저를 알아보시고는 싹싹한 총각이 예쁜 짓만 한다고 고마워하셨죠. 한바집 아줌마는 수십 명 식사를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니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내일 쓸 재료가 조금 부족해서 근처 마트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했죠.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의 한바집으로 나란히 걸어갔어요. 물건을 옮겨드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야참이라도 간단히 먹고 가겠냐고 물어보셨죠. 사실 배가 고프지는 않았는데요. 이 아줌마가 음식을 워낙 맛있게 하는 편이어서 간단한 야참이라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김치 부침개 해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거야 간단하지라고 하시고는 주방에서 뚝딱뚝딱 하시더니 금세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서 내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숙소에서 아저씨들이 술 마시는 게 싫어서 대피하듯이 나온 거였는데 이 부침개는 정말로 술안주로 제격인 느낌이었어요. 제가 너무 맛있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자 한밭집 아줌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냉장고에 막걸리 한 병을 꺼내 오셔서는 제 앞에 앉으셨죠. 그렇게 그날 저와 한밭집 아줌마는 부침개에 막걸리를 나눠 마시면서 조금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제가 또 막내라 싹싹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한밭집 아줌마의 이야기도 조금은 알게 되었죠. 아줌마는 60대 중반으로 저희 큰엄마 뻘이더라고요. 젊은 시절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애 둘을 키우면서 일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한밭집 위주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생활하고요. 지금은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요. 아줌마는 이런 이야기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해본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내 많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보였죠. 제가 아줌마 이야기에 호응도 잘 해주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줌마도 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일을 해야 해서 일어나려는데 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야참 생각나면 언제든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너무 좋다고 매일 올지도 몰라요라고 너스레를 떨고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후로 한밭집에 밥을 먹으러 가면 아줌마는 저 먹으라고 빵이나 요구르트 같은 걸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거나 손으로 하트 표시를 하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줌마는 깔깔 웃으면서 재밌어 하셨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어김없이 숙소에서 아저씨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저는 문득 한밭집 아줌마가 해주던 김치 부침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는 한밭집으로 걸어가 봤어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한밭집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줌마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괜히 왔나 보다 하고 돌아가려는데 한밭집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아줌마 안에 계시냐면서 숙소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아줌마는 좀 전에 자려고 불 끄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던 중이었다고 했죠. 그러더니 잠도 안 오는데 잘 왔다면서 야참해 줄 테니 먹고 가라면서 속옷이 다 비치는 잠옷 바람으로 나오셔서는 주섬주섬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조금은 민망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아줌마를 거들기 시작했죠. 부침개에 김치랑 막걸리를 금방 준비해서는 우리는 마주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곤하실 텐데 왜 잠을 못 이루고 계셨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이렇게 나이 먹으면 달래줄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는 저랑 이렇게 친해진 것만 해도 너무 좋다면서 저를 보고는 웃으셨어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아줌마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졌죠. 사실 최근에 여자를 만난 일이 없어서 저도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한밭집 아줌마가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술김에 아줌마랑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하고는 아줌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줌마는 순간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 뜻을 알아채고는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자기는 너무 좋은데 나이 많은 아줌마라서 괜찮겠냐고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말하고는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한밭집 안에 있는 방으로 아줌마를 이끌었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저는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줌마도 너무 좋아했고요. 저도 손에 꼽을 만큼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새벽이 되어 현장 아저씨들이 출근하기 전에 얼른 숙소로 돌아갔죠. 그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한밭집에 갔더니 아줌마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생긋 웃으면서 다가와서 요구르트와 요플레를 제 주머니에 쿡 찔러 넣어 주셨고요. 저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틈을 봐서 아줌마 뺨에 재빨리 뽀뽀를 해주고는 식당을 나왔죠. 아줌마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의 연애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밤이면 숙소에서 나와서 한밭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봐서는 맛있게 야참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사랑도 나눴고요. 사실 아줌마가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적극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엄청나셨어요. 제가 감당을 못할 만큼 엄청난 날들도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한 날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일하다가 코피를 쏟기도 했죠. 그래도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그 현장에서 맡은 일이 대부분 마무리되어서 저는 현장을 옮기게 되었죠. 저도 너무 아쉬웠고 한밭집 아줌마도 섭섭함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아쉬워하는 한밭집 아줌마에게 약속했죠. 다른 현장에 가서 지금처럼 자주는 오지 못하더라도 아줌마를 보러 꼭 시간 내서 오겠다고요. 아줌마도 저를 안아주시면서 제가 온다고만 하면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제가 오는 날에는 맛있는 야참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장을 옮기게 되었고요. 저는 아줌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주로 제가 일이 없는 날에 아줌마를 만나러 가고는 하죠. 이번 주말에도 한밭집 아줌마와 약속이 잡혀 있어요. 저는 벌써부터 아줌마가 해주는 맛있는 야참과 아줌마의 서비스에 가슴이 설레오네요. 한밭집 아줌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